안녕하세요. NCFP 성형외과 원장 이건창입니다. 오늘은 팔자주름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팔자주름의 해결을 위해서는 팔자주름의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요. 제가 팔자주름 관련 영상 만들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팔자주름은 얼굴이 처져서 생긴 것도 있지만 얼굴이 꺼져서 생기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팔자주름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 원인별 수술이 이루어져야지 다른 주름 성형처럼 무작정 당기기만 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한 환자분을 수술하면서 원인별 치료의 중요성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 전후 사진과 더불어 팔자주름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자주름의 원인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 원인은 설명드리기가 편한데 다른 한 가지 원인은 설명드리기가 까다롭습니다. 설명드리기 편한 원인은 팔자주름이 피부 노화로 인한 살처짐의 결과이다라는 점이고, 다른 설명드리기 어려운 원인은 팔자주름이 코 옆에 살페임 현상의 결과이라는 점입니다. 다들 주름 성형하러 성형외과 오실 때 살이 처져서 주름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움푹 패였기 때문에 주름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프팅 수술은 권할 때 그 필요성을 수긍하지만 코 옆이 꺼져서 그걸 메꾸는 수술을 같이 해야 한다고 하면 수술을 이것저것 추가해서 권하고 있구나 하고 표정이 약간 안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개업 초창기에는 환자분들에게 다른 수술을 추가해야 한다는 말씀을 잘 안 드렸는데, 지금은 전혀 고민 없이 바로바로 추가 수술을 설명드립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수술 결과가 너무나 많이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코 옆 페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페임 부분을 뭔가로 메꿔야 하는데, 그 뭔가는 필러가 될 수 있고 지방이 될 수 있고 보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재료가 각각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보형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얼굴에 보형물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들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찝찝한 감정을 감수하고 수술하는 건데요. 이 환자분도 처음에 보형물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리프팅 수술만 받으셨어요. 사진을 보시면 팔자주름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아쉬움이 남죠. 팔자주름의 원인으로 살처짐과 살페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비율을 50대 50이라고 했을 때 살처짐을 해결하는 리프팅 수술로는 그 50%만 해결하는 거지 나머지 50%는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리프팅 수술만 해서는 살처짐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해결되지 나머지 살페임으로 인한 팔자주름은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죠. 그 이후에 환자분이 귀족 수술을 결심하셔서 귀족 수술을 추가해서 코 옆 페임 현상을 해결하니까 그만큼 더 팔자주름의 개선 효과가 보입니다. 남은 50% 팔자주름의 원인을 해결했기 때문이죠. 인생사도 마찬가지지만 팔자주름도 그 원인을 완전히 해결해야지 반만 해결해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팔자주름의 해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수술을 받습니다.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 쌍꺼풀 수술을 받고, 코를 높이기 위해서 코 수술을 받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수술을 조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자주름도 경우에 따라 두 가지 수술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수술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신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